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살짝 복습을 하고 가면 사인 법칙이라는 것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좀 맛을 봤는데, 사인 법칙은 뭐라고 하냐면 얘는 마주보는 변과 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얘는 마주보는 변과 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반지름을 가지고 나타내는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관계식이 어떻게 된다고 교과서에선 얘기하냐면 sin a분의 스몰 a라는 것과 sin b분의 스몰 b라는 것과 그 다음에 sin c분의 스몰 c라는 것이 전부 다 같고요. 전부 다 같고 이게 뭘로 같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같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외접원의 지름. 되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a라는 것과 스몰 a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서로 마주 보는 관계죠. 요 마주 보는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ER이라는 것이 외접원의 지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뭐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 sin a분의 a가 ER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변의 길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ER 곱하기 sin a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in b분의 b가 ER이니까 b라는 것은 ER 곱하기 sin b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n c분의 c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c라는 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sin c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치?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거는 서로 고정이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ER이라는 것은 일정한 숫자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비례를 하냐면 sin 값의 비례를 할 수밖에 없다. 즉 sin A의 값이 커진다면 당연히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세 개도 마찬가지라서 요거를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변의 길이의 비는 누구에 비례한다고 그랬냐면 sin A와 sin B와 sin C에 비례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sin A라는 것과 sin B라는 것과 sin C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4대 6대 3이다 정도의 비율을 가진다면 우리는 요 4대 6대 3이라는 비율이 각각이 변의 길이의 비다 라고까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되니? 그래서 A가 4에 해당되고 B가 6에 해당이 되고 C가 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는 4K, B는 6K, C는 3K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고, 자, 두 번째로 공부를 한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5월 달에 저랑 공부를 하면서 뭐를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막 되게 어려운 복잡한 변형 문제 말고 도형 문제 중에 되게 복잡한 거 말고 일단은 니네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해. 알겠니? 좀 친해져야 돼. 오케이? 이 공식 자체가 조금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공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는데 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공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가 좀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공식이랑 친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그럼 코사인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사인을 썼는지를 명확하게 좀 아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부터 일단 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모의고사 기출문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맛을 보고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갈 건데 일단 공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 쓰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언제? 누가 나왔을 때? 요런 단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의심해봐라 라고 얘기했죠. 외접원이 나오면, 외접원이 나오면 우리가 사인이라는 것을 좀 많이 써볼 수 있겠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코사인 법칙도 똑같이 가볼게요.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어떤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냐면 얘는 두 변과 끼인 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 각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이 나와요. 알겠니? 그럼 상황이 뭐야? 얘는 어떤 상황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되니? 기본적으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자, 공식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으면, 자, 반드시 쌤이 얘기했지. 마주보는 변을 스몰 a라고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 니네 멋대로 쓰면 안 되고 이제. 알겠어? 그럼 B랑 마주보는 변이 뭐가 되는 거야? 스몰 b라고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C랑 마주보는 변이 뭐야? 스몰 c라고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다 합쳐서 삼각형의 6요소. 됐니? 이거 기억 잘해도 삼각형의 6요소예요. 아예 어려운 게 아니라 삼각형을 이루는 요소는 3개밖에 없다는 거야. 뭐야? 세변의 길이. 그 다음 각의 크기. 세각의 크기. 그러니까 합치면 몇 개야? 6개죠. 각 3개, 변 3개. 그걸 합쳐서 우린 뭐라고 한다?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일 때. 알겠죠? 중학교는 다 졸업했잖아. 중졸 아니야? 맞지? 배웠었어. 언젠간 배웠었을 거야, 니네들도. 오케이? 중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있나? 아니지? 우리 뭐야? 한국 K 교육과정을 배운 거 아니야? K 교육과정? 자, 갑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어떤 관계식이 존재하냐? 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C의 길이를 알고 B의 길이를 알아. 그 다음에 요각의 크기를 알아. 그러면 얘와 마주보는 변이 얘지. 그지? 그럼 얘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는 건데 어떤 관계냐면 A제곱이라는 것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 곱하기 코사인 A다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문자를 갈아 끼워가면서 쓰게 되면 만약에 이 자리를 B로 바꾼다면 이제 시점이 누가 될 거냐면 얘가 되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보면 마주보는 각이 이쪽에 해당이 되니까 요 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CA가 되고 곱하기 코사인 B다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럼 C도 마찬가지로 써보게 되면 C제곱이라고 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B가 되고요. 곱하기 코사인 C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진다는 건데 이쪽에 써지는 변 AB와 그 다음에 여기에 써지는 각 C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살펴보면 얘네들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되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이렇게 둘은 서로 마주보는 거야.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고 이쪽에 써진 BC와 각 A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냐면 이때는 끼인 각의 관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공식은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공식을 안 외우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에서. 그러면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거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써볼 수가 있어.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니까 요 각과 요 각의 위치를 바꾸면 2b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제곱을 빼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요 2bc라는 것을 양변을 나눠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 다음과 같은 관계가 뭐냐면 코사인 a라는 것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잘 봐. 내가 코사인 값을 구할 건데 지금 이쪽에 써진 식의 모양을 봤더니 이 식의 모양이 전부 뭘로만 표현된 거냐면 변의 길이만을 갖고 식을 표현한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잘 봐. 그럼 그 얘기는 내가 코사인이라는 값을 알고 싶다면 뭐만 알면 되냐면 세 변의 길이만 안다면 자, 세 변의 길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코사인 값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사인 법칙에서는 뭐였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해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코사인 법칙은 뭐가 될 거냐면 이쪽으로 와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봐. 만약에 내가 코사인 값을 구했어요.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A가 얼마예요? 1이라고 배웠죠? 앞에서 중간고사 범위에서. 그죠? 그럼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코사인 값을 구하면 당연히 누구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인 값도 구할 수가 있죠.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야. 잘 봐. 결론.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바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가 결론이야. 됐니? 여러분은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요 식 자체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 마지막인데 나눗셈이죠. 나눗셈이야. 나눗셈. 이 식이. 얘를 얘로 나눈 거잖아. 그럼 나눗셈, 즉 분수 형태니까 뭐가 가능할까?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이.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해놔. 세 변의 길이를 정확히 몰라도 뭐만 알면 되냐면 세 변의 길이의 b만 알면. 즉 이 길이가 세 변의 길이가 4대 6, 4, 6, 3이다. 이게 아니라 4대 6대 3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비율이. 근데 그 비율만 알아도 똑같이 우린 뭘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되나요? 자, 요거 밑에 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밑에 거를 먼저 보시면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 아니다. 그 페이지. 네, 191페이지 보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일단은 시간 1087번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사인 A라는 것과 사인 B와 사인 C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돼 있냐면 4대 5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배웠던 게 사인 값들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변의 길이의 b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놓으시면 되냐면 a 대 b 대 c라고 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위에 거와 아래 거가 서로 어떻다고 그랬어? 똑같다는 거를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배웠죠?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 즉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얘가 4대 5대 6이라고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써보면 a라는 값은 몇 k라고 놓으면 되냐면 a가 4k에 해당이 되고 b가 5k에 해당이 되고 c가 6k에 해당이 되는 이런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지. 되니?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봐봐.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코사인 a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코사인 a면 마주보는 변이 누구냐면 a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썼던 공식이 자, 세 변의 길이의 b만 알아도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원래는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제곱을 빼준 것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 자리가 정확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죠? 정확한 변의 길이가 아니더라도 비율만 알고 있으면 똑같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2배에 이 자리가 5K가 들어가고 6K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시면 25K 제곱이고 더하기 36K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6K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 분모 자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랑 5랑 6이랑 곱하죠? 그럼 60K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45K 제곱이 되는데 요 값이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비율 관계만 알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정확한 값을 몰라도 비율 관계만 알면 어차피 K제곱과 K제곱이라는 게 약분이 돼서 처리가 된다.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마무리하면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다 라고 해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90번을 해볼게요. 1090번을 보세요. 자, 1090번을 보시면 요번에는 6sin A는 그 다음에 2루트 3 sin B는 그 다음에 여기가 3 sin C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됐니? 그러면은 내가 얘를 K라고 놓자 이거야. 세 개가 서로 같으니까. 됐니? 자, 그럼 얘를 K라고 놓고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sin A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6분의 K죠? 6 sin A가 K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sin B라는 것도 처리를 해보면 얘는 2루트 3분의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in C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얘는 이거 나누시면 되니까 3분의 K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근데 안 이뻐요. 식이 안 이쁩니다. 예쁘게 정리 좀 해볼까요? 자, 6이라는 것과 2루트 3이라는 것과 3이라는 것의 공배수를 구해보시면 6루트 3 정도를 곱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좀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6루트 3을 다 곱해봐. 상관없죠. 비례관계니까 6루트 3, 6루트 3, 6루트 3을 싹 곱해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는 루트 3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분을 하시면 3이 남네요. 3K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2루트 3K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sin A라는 것과 sin B라는 것과 sin C라는 것의 비율 관계가 나오는데 비례 관계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랑 똑같다고 우리가 배웠냐면 A 대 B 대 C와 같습니다. 라고까지 배웠죠? 됐나요? 여기까지? 변의 길이의 B와 같다. 그러면은 A 대 B 대 C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요게 루트 3K였고 얘가 얼마였어? 3K이고 얘가 얼마야? 2루트 3K죠? 이렇게 됐니? 오케이? 됐죠?
그러면 잘 봐. 정리하면 A 대 B 대 C는 K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날려버리면 되죠. K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날려버리면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 대 3 대 2 루트 3이 되네? 그지? 근데 구조 잘 봐봐. 얘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아요. 얘 몇 배 한 거예요? 얘는 몇 배? 2배 한 거죠? 그죠? 얘는요, 몇 배 한 거야? 루트 3배 한 거지? 그럼 이거 B가 얼마야? 1대 루트 3대 2라고 써줘도 상관이 없겠네? 특수각이네요. 그러면 얘가 뭐에 해당이 돼요? 30도. 얘는 60도. 얘는 얼마? 90도에 해당이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A에 대한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에 해당되는 게 1만큼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의 각의 크기는 몇 도다? 30도다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답은 1번이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1번을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조금 시험 대비 들어가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한 문제 안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 쓸 겁니다. 다 쓸 거야. 희태야, 다 쓸 거라고. 뭘? 너 거기 앉지 말랬지 내가. 알겠어? 너 거기 앉지 마. 너 지정석 여기야. 알겠니? 정승원 너도 거기 앉지 마. 여기야. 다음 시간부터. 알았어? 뒤에 앉지 마. 알겠냐? 맨 뒷줄에 앉는 놈은 뭐 할까?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언제적 거예요. 아이스크림 쏘기 좋네요. 앉지 마. 다음 시간부터. 알았어? 응? 자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널널한데. 자, 보세요. 뭐 하려고 그랬지?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어차피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1번을 보시면, 자, 갑니다. 91번. 삼각형이 이렇게 있거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8이야. 얘가 6이야. 됐니? 얘가 120도야. 자, 이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면 이 각이나 이 각을 알면 되거든. 그러면은 마주보는 변이 이거고 이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뭐가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 하나만 알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얘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정확히 몇 도인지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한 게 60도인 건 알아. 두 개를 더한 게 60도인 건 알겠는데 얘가 몇 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뭘 할 수밖에 없냐? 이 길이를 구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 이렇게가 마주보게 되지. 그러면 얘는 사인 120도분의 x가 뭐와 같다? 2r과 같다. 이렇게 사인 법칙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럼 요 길이를 찾으러 가볼까? 자, 요 길이를 찾으려면 뭘 써야 돼요?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 x라는 것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랑 얘가 있고 얘가 무슨 각이야? 끼인각이잖아. 그지? 끼인각이잖아. 그러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야죠. 자, 갈게요. x제곱이 6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120도다 라고 이렇게 써지네. 자, 그럼 아까 썼던 거 그대로 갈게요. 6제곱이니까 36이고요. 얘는 6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26하고 8이죠. 6, 8에 얼마니?
48에다가 2배 하면 98이네요. 아닌가? 96이구나. 미안. 96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공식을 쓰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네. 그럼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돼? 2분의 1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유진아 어디 보니?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라는 거에서 더하기 요거 약분하시면 48 정도가 나오네. 아, 그래서 얼마가 돼? 148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148. 따라서 x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루트 148이 되고 148은 4 곱하기 얼마니? 4 곱하기 37인가요? 네,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얘는 2루트 37이다 라고까지가 나오는 거죠. x라는 값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지. 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볼게요. 사인 120도 뭘로 바꿔야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건 뭐랑 똑같아? 사인 60도랑 똑같네. 됐어? 그럼 사인 60도랑 똑같으니까 정리하면 외접원의 지름은 자, 사인 60도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써질 거고요. 분모 자리에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2루트 37이 되죠. 자,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약분을 좀 먼저 해줄게요. 자, 약분을 해주고 번분수 계산을 하시면 여기에 가까운 거분의 먼 거 계산하시면 되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2루트 37이라고까지가 반지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유리화만 처리를 해주시면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 루트 여기다가 세배하시면 111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야? 사인 법칙만 따로 쓰고 코사인 법칙만 따로 쓰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둘 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국 내신에 나오는 문제들은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다라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1095번을 해볼게요. 1095번을 보세요. 자, 갑니다. 95번. 얘들아 95번에서는 문제에서 준 조건이 세변에 뭘 줬어? 길이. 세변의 길이. 그지? 그럼 세변의 길이 줬으니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죠?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값을 알면 무슨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사인 값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갑니다. 자, 1번. 그냥 편하게 코사인 A를 구하자. 그럼 코사인 A는 2배의 BC죠, BC. 그럼 BC가 들어가야 되니까 5, 7 대입하고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7의 제곱 49, 마이너스 3의 제곱 9까지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7이고 요 자리가 얼마가 돼? 65죠. 약분합니다. 13이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14분의 13이 나옵니다. 이게 코사인 A. 드디어 여기까지. 그러면 사인 A는 자, 사인 제곱을 갈까요?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4분의 13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196에서 196 빼기 169를 해줘야 되네요. 13의 제곱이니까.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얼마가 되냐? 196분의 14의 제곱분의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27 정도네요. 27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줘야죠. 자, 루트를 씌워주니까 사인 A라는 값이 나오네. 얼마가 돼요? 14분의 루트 27이니까 3루트 3이다까지가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A. 그대로 대입해. 사인 A. 14분의 3루트 3분의. 자, A가 마주보는 변이 얼마야? 3이네. 그죠? 그럼 요거 마주보는 변 계산만 하시면 채연아 똑바로 앉아라. 책 바로 놓고. 자, 그러면 3루트 3분의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14가 되죠? 약분하시면 루트 3분의 14네요. 됐나요? 그럼 루트 3분의 14니까 요거 유리화까지 하시면 얘가 얼마가 돼요? 3분의 14 루트 3이 되는데 요게 얼마야? 외접원의 지름이다 라는 거지. 됐니? 자,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반지름은 3분의 7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97번 보겠습니다. 별표 치세요. 자, 97번 문제를 보시면 교과서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유물 복원하는 문제가 교과서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고요. 학교 시험에서. 물론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나오진 않는데 이런 문제들은 학교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내신은 기본적으로 따놓을 건 따놔야죠. 그죠? 자,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97번 보시면은 어느 문화재 복원가가 발굴한 유물의 원래 모양으로 복원하려고 한대요. 자, 원래 모양으로 복원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정보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나오네. 자, 잘 봐. 원의 세 지점을 A, B, C로 측정하였더니 A, B가 3이고 A, C가 6이래.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원래 원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야. 원래 원 모양이 있는 상황에서 C라는 점이 이쯤에 있고 A라는 점을 이쯤에 잡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이쯤에 잡아 놓으면 길이가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이렇게가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심심하니까 뭐해? 이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어주면 요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외접원이 되겠네요. 외접원이.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AB가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3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AC 요각이네요. 요각이 몇 도래요? 60도래요. 자, 그럼 이 상황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상황이랑 똑같은 건데 두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리고 끼인 각의 크기도 압니다. 근데 이 각과 이 각은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뭐 하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부터 구하자예요. 되나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부터 구하겠습니다.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3 곱하기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60도만큼을 곱해주면 되니까 요 값을 정리하면 9에다가 36을 더하니까요 4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36이 되는데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시면 18이 되네요. 아, 그래서 얼마가 나와? 27이라는 것까지 나오네. 됐니? 그럼 x가 27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x제곱이 그럼 x라는 것은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x는 얼마다? 3루트 3이다.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반지름인데 이제 뭘 찾았냐면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안 거야? 3루트 3이라는 걸 안 거야.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반지름은? 수인 뭘로 구해? 외접원의 반지름은? 그렇죠. 사인 법칙 쓰세요. 그럼 사인 법칙 그대로 쓰면 사인 몇 도? 60도 분의 얼마? 3루트 3이 뭐와 같다?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그럼 계산하시면 반지름 길이가 나오겠죠.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넘기세요. 정리하시고 넘기지 말고 옆 페이지 보세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나올 겁니다. 4번이. 되니? 답은 4번이 나오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겠습니다. 유형 10번인데 뭐 유형 10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쌤이 잘 봐봐. 자, 여기 보세요.
얘가 60도래. 요 길이와 얘가 120도래. 요 길이.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겠죠? 점점 벌어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각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비례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할게요. 자, 유형 10번에다가 써두세요. 삼각형 내에서 갑니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는 서로 뭐한다? 비례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커지면 변의 길이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삼각형에서 잘 봐. 똑같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60도인데 얘가 45도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45도래. 그럼 얘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얘 1번, 얘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번.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길다? 그렇죠. 2번이 더 길다는 얘기예요. 각이 크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더 많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부분을 이어야 되니까 길이도 어떻게 돼?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 99번 정도만 해볼게요. 자, 99번을 보면 자, 세변의 길이가 A가 13이고 B가 7이고 C가 8이래요. A가 13이고 B가 7이고 C가 8이래. 자,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되니? 그럼 코사인 법칙 갖다가 구해줘야겠죠. 뭘? 각을. 거기다 써놔. 각의 크기잖아. 코사인 법칙 갖다 구해주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구해줘야 돼? 각의 크기. 근데 어떤 각의 크기? 최대인 각의 크기. 그럼 아까 얘기했죠. 최대 각의 크기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제일 어때야 돼? 제일 길어야지. 여기서 제일 긴 게 누구야? A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변의 길이를 구하자? 무슨 각을? 코사인 A를 구하자라는 거야. 코사인 A를 구하자. 됐습니까? 그럼 코사인 A는 갑니다.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배. B 7, C 8. 그 다음에 7의 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이 각이 얼마가 나오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왜? 코사인이니까 그렇죠. 코사인은 일사분면이면 플러스지만 동경이 이사분면에 있다면, 즉 마주보는 각이 둔각이라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니? 얼싸안고 했잖아요. 얼싸탄코 했잖아. 삼각함수의 부호에서 1사분면일 때 뭐였어? 전부 플러스. 2사분면일 때는 누구만? 사인만. 3사분면일 때는 탄젠트만. 4사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그거 한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삼각형은 몇 도밖에 안 돼요? 180밖에 안 돼요. 그럼 180은 끼켜봤자 몇 사분면까지밖에 못 가? 2사분면까지밖에 못 가. 그러면 사인은 항상 뭐야? 양수야. 그것도 써놔. 삼각형이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삼각함수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삼각함수는 지난해 기말고사 때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도형입니다. 도형. 그러면 삼각형은 끼켜봤자 180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인은 1사분면 아님 2사분면에 있는데 둘 다 플러스기 때문에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계산했는데 사인 값이 플러스가 아니다. 그럼 틀린 거야. 2단원 문제를 푸는데. 근데 코사인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언제 음수가 나와? 이 각이 둔각일 때. 둔각일 때요. 둔각일 때.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세요, 항상. 이건 이제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건 삼각형, 도형이란 말이야. 도형. 그러니까 A가 뭐일 때? 둔각일 때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각 구합시다. 자, 이거는 방정식 푸셔야죠. 간단한 방정식.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A 값 찾아보시면 코사인 함수 대충 그려보면 되죠. 자, 코사인 함수 대충 그려보면 얘가 파이잖아. 얘가 파이라고 하면 1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 마이너스 1까지. 끝 아니야 이게? 더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더 갈 필요가 없어. 왜? 삼각형이 끼켜봤자 180도밖에 안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디야? 여기겠네. 여기. 이각이 몇 도라는 거야? 이각. 몇 도?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거 없다 생각해봐. 몇 도야? 60도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파이 마이너스 60도 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변환 공식 고색 까먹었어? 인간들아? 응? A 몇 도? 120도. 또 다 찾아놓고 여기까지 다 풀어놓고 와 신난다 했는데 또 이거 못 찾고 그러지 마라. 알겠니 유진씨? 뭘 알았는데? 뭘? 아니 실수하지 말자는 그냥 하는 얘기고 뭘 알았냐고. 아 외워도 돼.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A 몇 도야? 120도야. 외워도 된다고. 아 자신 없으면 외워. 몇 개 안 돼. 왜냐면 삼각형이라 몇 개 안 돼. 왜 봐봐. 외워 그냥. 수학도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익힐 수가 없겠다. 나는 문제 푸는 게 너무 싫다. 그럼 외워. 외우면 되지. 자, 여기 봐봐. 코사인 A가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삼각형 ABC입니다. 자, 삼각형 ABC면은 모든 각이 절대로 뭐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180보다 커질 수가 없겠죠? 그죠? 180도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특수각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A 얼마야? A 몇 도야? 60도. 외워. 정민아! 안녕? 엉아는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죽겠는 상황에서도 목 아프 뭐라는 거야? 아유 씨. 어? 열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 목 아파. 자, 보세요. 코사인 A가 2분의 1입니다. A가 60도예요. 같이 외워. 세트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습니다. 몇 도예요? A는 120도. 외워.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두 개 합친 게 몇 도다? 180도. 180도. 그지? 여기도 봐봐. (2분의) 루트입니다. A 몇 도예요? 45도. 내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지금 안 적고 똥배짱 부리는 사람들 물어봤는데 대답 못한다. 죽일 겁니다. 몇 도? 135. 외워 그냥. 별거 아니잖아. 몇 개나 된다고. 오케이? 삼각형이라 그래요. 삼각형이라. 이게 삼각형이라.
코사인 A가 얘가 2분의 루트 3. 얘 얼마 A는? 30도.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몇 도? A는 150도. 뭐라고 외우면 돼 그럼? 더해서 180도다. 더해서 180도다. 되니? 자, 근데 사인은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사인은 안 나와요. 사인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인은 그냥 이렇게 바로 가볼게요. 자, 사인은 이렇게 봐야죠. 자, 사인 A입니다. 사인 A가 2분의 1입니다. A 몇 도? 30도. 또 150도. 두 개 생긴다고 그랬죠, 사인은. 사인은 음수값은 나오진 않는데 각이 두 개가 생겨요. 예각일 때, 둔각일 때 각이 똑같습니다. 두 값이. 둘 다 사인이 나와. 자, 그러면 사인 A가 2분의 루트이면 얼마 나와요? 2분의 루트이면 A는 45도. 또 몇 도? 135도. 이렇게. 알겠어?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면 얼마? A는 60도. 또 120도. 사인 A가 1이면 A는 몇 도? 0도가 돼요? 삼각형에서? 안 되죠? 몇 도밖에 없어요, 얘는? 90도밖에 없죠. 됐니? 사인 A가 1인 경우는.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4번 보세요. 1104번. 우와. 자, 1104번 보겠습니다. 잘 봐. AB가 2, BC가 4, CA가 X인 ABC에서 밑줄 C의 크기가 최대래. C의 크기가 최대래. 각의 크기가 최대래. 그럼 얘가 C겠네. 얘를 C라고 놔. 그러면 요 길이가 스몰 c지. 자, 근데 BC랑 AB 중에 누가 더 길어? BC가 더 기네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놓자. 여기가 2야. 여기를 B라고 놔. 여기가 얼마야? 4야. 이렇게까지. 그럼 여기가 뭐야? C인데 원래는 C인데 문제에선 X라고 했습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요. 잘 보세요. 그랬을 때요. 네. 아, CA가 X예요? 아, 그러네요. 미안. 어떻게 들어가야 돼? BA가 얼마야? AB가 2네? 그지? 그 다음에 BC가 4고 CA가 X네? 뭐 일단 이런 상황이네요. 그림이 약간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죠? 그랬을 때 각 C의 크기가 최대래. 각 C의 크기가 최대래. 응? 각 C의 크기가 최대? 뭐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근데 어쨌든 간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데 잘 봐. 변의 길이를 준 거야 결국. 그지? 그럼 변의 길이를 줬어. 그럼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우리는 요 C의 크기가 최대가 되게끔 만들려면 어쨌든 간에 각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각에 대한 식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지? 오케이? 그럼 보세요. 코사인 C를 구하세요. 그럼 코사인 C는요. 합니다. 코사인 C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배 4 곱하기 X네? 그지? 그 다음에
얼마야? 4의 제곱 16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재현아 어디 봐? 정신 차려.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제 어려워요. 그럼 코사인 C가 얘 계산하면 8x분의 요거 하면 12 더하기 x제곱이네.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쪼개. 위에가 지금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쪼개면 잘 봐. 8x분의 x제곱이죠. 따라서 8분의 x가 나오고요. 더하기 이쪽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3x분의 4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3x 아니야. 잘못 썼다. 미안. 3x가 아니라 2x. 여기가 3. 네, 약분을 잘못했어요. 됐나? 자, 근데 잘 봐.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최대. 아니다. 미안. 얘가 최대가 아니지.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최대. 근데 잘 봐. C라는 각은 삼각형의 한 각이니까 얘는 끽 해봤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돼. 0부터 파이까지밖에 안 되지. 그지? 근데 코사인 함수를 니네가 그려보면, 니네가 알고 있는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코사인 함수는 0부터 파이까지요.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럼 잘 봐. 이 x축, 그러니까 이 x축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에서는 x축에 해당이 되는 게 결국 각이잖아, 각. 몇 도인지. 근데 0도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면 각은 점점 어떻게 돼? 각은 점점 커져. 각은 커져.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죠. 감소하죠. 요까지. 감소. 그럼 잘 봐.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각이. 근데 이 그림을 봤더니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전체 코사인 값이 아저씨! 뭐라고? 전체 코사인 값이 커지면 작아지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다시 보라니까. 잘 봐. 전체 코사인 값이 커지면 작아지면 여기 봐. 여기 보면서 대답해. 전체 코사인 값이 커지면 작아지면 각은 커진다. 코사인 값이 커지면 각은 작아지죠. 결론.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전체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된다. 야, 이거라고. 문제 다시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C의 크기가 최대가 된대. C는 뭔데? 각.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코사인의 값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감소함수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각이 커지려면 최소값이 어떻게 돼야 돼? 코사인 값이 최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가 될 때 구하란 얘기예요.
결국 이 문제가. 근데 이 식이 뭐야? 이런 식 이따구로 나왔잖아. 근데 이거 뭐야? 역수네? 약간? 그 다음에 얘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죠? 얘도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죠?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절대로. 변의 길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못 써라? 산술기야 써라. 2배 루트 계산하면 그대로 대입하면 8분의 x 곱하기 2x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약분합니다. 약분하시고 정리하면 얘는 2배 루트 얼마가 돼요? 16분의 3이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4분의 얼마야? 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3이 되지. 이게 무슨 값이야? 이게 최소라고. 누구의? 코사인 C의. 근데 코사인이 최소가 되면 각은 커진다고 했죠. 따라서 C의 값은 몇 도? 몇 도? 60도. 60? 아닌데 30도. 정답이 그래서 몇 도? 30도 이내. 오케이? 정답이 아니라. 그러면은 코사인 C가 몇 도라는 걸 안 거야? 30도라는 걸 안 거지? 근데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 각이 아니네요. 이게 아니네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X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지? 길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다시 봐봐. 자, 산술기가 기본적인 게 이거 아니야?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랑 같죠? 이게 기본꼴이죠. 그죠? 그럼 X값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가 성립할 조건 구하라는 얘기야? 등호 성립 조건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두 개가 뭐가 될 때? 서로 같을 때요. 산술기하에서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을 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의 동그라미 루트 곱하기 동그라미 이거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내가 구하는 게 x잖아. 최대가 될 때의 x값. 그럼 그때가 뭐야? 등호 성립할 때지. 그럼 등호 성립할 때는 뭐였어? 이것과 이거 전체가 같아야 되니까 정리하면 8분의 x는 2x분의 3이 돼서요. 대각선 곱해서 정리하면 2x제곱은 24가 돼서 x값은 얼마가 됩니까? 2루트 3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루트 3이다가 결론이에요. 예. C가 가능한 최대를 의미하는데요. ABC에서 C가 최대. 아니요. C가 가능한 최대요. 네, C가 가능한 최대.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